자, 그러면 이제 수능 끝나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은 면접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재심의 면접이잖아요. 네. 좀 생소하겠죠, 얘들한테는? 보통 면접을 합격하고, 아예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건 대부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합격자 발표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뻐할 텐데 네. 면접이 다가왔잖아요. 네.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면접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보통 준비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정보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정보는 보통 아이들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찾고 그걸 통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심문 면접에 대해서 학업 우수형 전형에 대해서는요, 그런 그 기출 문제와 이 문제의 출제 의도 또 이런 왜 이렇게 나왔으며 이런 의도까지도 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면접이라는 것은 네. 학생의 답변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기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답을 작성해보고 평가받지 않는 이상 네. 자기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 안 좋은 답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이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또 깔끔하게 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방금 정확하고 깔끔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과형 문제를 보고 나서 정확하고 깔끔한 답안은 어떤 답안일까요? 보통 어떤 게 깔끔하냐 하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이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핵심 맥락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문장과 또는 단어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그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는 게 더 훌륭한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코치를 하고 다른 학생들의 답변까지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부분들을 실제 녹화까지 하고요. 본인이 답변한 부분을 감상을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한 거를 수정을 좀 시켜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생님 과거 경험상 아는 게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말을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특히 문과 아이들이 아니라 이과 아이들은 지식이 많지만 말하는 거에 훈련이 많이 안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방금 다른 학생들의 답변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줌 수업을 할 것인데 네. 그런 기회도 많이 있습니까? 줌 수업을 보통 하면은 1대1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대다로 수업하는 경우도 선생님 수업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한 5명에서 8명 정도 수업을 같이 듣게 되고요.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답변을 그 수업 시간에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평을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혼자거나 적은 학생들이 한다면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내려주고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답변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로만 했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고려대학교 그 재심문 문제를 좀 보면서 네. 고려대학교 재심문 문제의 특성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주어진 화면에 보이는 내용같이 고려대 재심문의 특징은
가나 다라 4개의 지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는 5개의 지문, 가나 다라 마라고 하는 이 5개의 지문이 제시가 되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 그 문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크게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문장과 문장 사이 또는 가나 다라에 해당하는 이런 각각의 문단의 내용들이 서로 유사성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 있다 또는 라와 가 차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큰 범주 안에서 먼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보통 이제 면접을 대부분 다 처음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제자는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채점표가 존재하고요.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될 키워드 단어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갖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제시한 단어에 유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지만 맥락상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얘기해 주셔야 답변에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문장에서의 그 중요한 점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의 단어를 유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단어를 못 찾아내거나 아니면 비슷하지만 좀 엉뚱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일단은 그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핵심 단어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과의 아이들이 보는 이 제시문 면접의 이 시험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죠, 사실. 네. 대부분의 이과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자, 딱딱 떨어지는 답변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제시문 면접도 딱딱 떨어지게 답변하는 게 좋지만 사실 그 답변을 위해서 그 주변의 배경 지식과 주변의 내용을 융합해서 연결고리로서 물 흐르듯이 이 답변을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그렇군요. 거고 실제 면접관님들은 그런 걸 포인트를 두고 채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단기간 수업으로 해서 네. 그걸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회 정도 수업을 할 것인데, 네. 그러면 그 2회 정도 수업을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보통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대답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2회 수업 안에 최근 기출 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들,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꼭 A라는 답변이 아니라 B라는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와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와 반대되는 B의 답변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그 B에 대한 답변도 논리적으로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꼭 딱 답이 이거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반대되는 답도 답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과생들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담도 좀 덜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 녹화까지도 진행을 해서 어떤 피드백을 좀 드리게 되고요.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느낌을 얘기하냐면 말을 좀 버벅이거나 이런 부분들, 또한 말을 할 때는 이제 정리가 필요한데 정리가 되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떤 포인트로 얘기해야 면접관님들이 좋아하는지 또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닝할지를 좀 조언을 좀 드리는 정도죠. 다만 그 2번 들었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지만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100%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본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달려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선생님, 일단 저희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답변의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답변을 할 때 보면은 나열식이잖아요. 네. 했고 했습니다로 끝나버리는데 네.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체계화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네,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에 수정을 좀 하고요. 말이 너무 길다 하면 짧게 해주는 조언도 좀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좋은 건 평소에 말하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말을 좀 훈련을 많이 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요소만 지적해주면 금방 바뀌어서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변화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말하기의 기술이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거랑 달리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네. 물론 기본적으로 문제는 풀 수 있는 능력을 다들 갖췄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간략하게 얘기는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좀 그 부분은 남은 기간에 지식을 조금 한 번 더 봐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부분에 준비가 필요하냐 하면요. 재시문 면접에서는 물화생지에 관련된 융합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내가 약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와 화학을 선택했다고 하면 지구과학과 생물에 대한 지식이 모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봐주셔야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물화생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나오겠죠. 네. 만약에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하는 과학 과목들은 공부를 전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불리하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얼마나 단기간에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은 뭐 물리원, 화학원 같은 원과목을 공부한다는 보다는 그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이나 중등 과정의 과학 수준 정도는 한 번은 보면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 1학년 때 그 부분을 다시 봐주는 게 좋겠죠. 예, 지금까지 그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남은 기간, 아주 짧은 기간이죠. 짧은 며칠 동안에 걸쳐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을 듣게 돼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줄 거고요. 그 도움이 될 수 있게 선생님이 최선의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줄 거라고 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상입니다.